어제 그제 아니, 저기 신문사 그 방우영 회장인가요? 그분 또 LS 그룹의 회장 구태회 회장이죠. 그분들 그러니까 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돌아가신 게 있어서 그 관련된 금호그룹 회장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냥 내용보다도 그냥 쭉 그림만 한번 보고 상경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용인인데요. 지금 이제 이걸 담당했던 이제 이분도 제 이제 스승인데요. 고재희 원장이라고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 장례 지내기 전에 이제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숯 같은 거는 이제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잘게 쪼개서 집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침반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놔서 확인 작업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두 분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거는 미리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 일단은 땅이 좋아야 이제 이 자리가 제대로 잡혔는지 그 어떤 증거 중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이 지금 굉장히 안 빨간데 빨갛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하고 한쪽은 다시 이제 판 상태에서 다시 이제 흙을 덮죠. 그럼 나중에는 쉽게 파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 흙 친인척들이 와서 덮을 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구차가 도착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총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하나가 민주당 대표였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고 문희상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다 들어올 정도로 나름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면 거의 국가의 지도자급의 어떤 인정을 받는, 이렇게 하고 이제 생전에 여기 불경도 그분이 불교를 하셨는지 음악을 많이 해서 그 비는 또 음악식으로 한 건데 훈장이나 이런 걸 놓아두고, 여기 이제 관제 들어가는가 아니면 시신만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그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셨는지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여자였던 것 같아요. 요 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 안산 부분, 여기는 이제 5개가 마련돼 있어요. 형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실은 이 두 번째 분이 먼저 요 자리를 잡는 거에서 1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 중심으로 어떤 혈자리를 잡는 어떤, 이렇게 해서 층층층 해서 5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
있고요. 요거는 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그 왕릉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매장 문화를 좀 한번 봐볼까. 오늘 요거를 좀 본 다음에요. 요거는 그 북한의 이제 평양에 보면 이렇게 이게 더 이상 그 화면이 조정이 안 되죠. 너무 빨개.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여기 평양교통경찰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평양에는 명물 중에 하나.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교통량도 없기도 하지만 그 신호등으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수신호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들 젊고 예뻐요. 이게 이제 명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명물인 거는 좋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또 사역을 시키면서 근데 당사자들은 이게 이제 명예지요. 그래서 요러한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그 풍경이 평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실게요. 밑에 발판이 있어요. 또 쇳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360도를 돌기 때문에 이게 돌 때 발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산 오늘도 거센 밤 도심 곳곳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어떤 치안 담당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교통에 대한 것만 막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평양인데도 차가 거의 없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는 거의 연예인급이죠. 교통경찰인데. 어디로 가나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낯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예, 이 정치만 빼고 나면 뭐 전혀 저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대장금, 그러니까 환경전이라고 하는 요 건물 하나를 두고 지금 대장금 그 중종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소현세자 죽음을 보면서 이곳에서 어떤 그 사도세자의 죽음과 소현세자의 죽음,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엄마가 대처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현명한 거하고 그 어떤 비교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그 해경궁 홍씨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상당히 그 쓰라린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는 건지,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부인, 물론 죄가 있고 없고 이거를 떠나서 대처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식에게 또는 본인에게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두 집안이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몰렸을 때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환경전은 상당히 굴곡이 좀 있어요. 그 위에도 이제 명성황후 사건인데요. 명성황후가 지난 시간에 이모글란 때 이제 어떤 그 민씨일파가 나름대로 또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그 옛날부터 한번 이렇게 뭔가를 잡고 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부패라든가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키워지는데, 이제 대원군이 이제 명성황후 정도면 그 집안이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는 좀 그 전에 안동 김씨 60년 동안에 있었던 지긋지긋한 어떤 그 친인척 비리를 좀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 풍선효과처럼 이쪽을 꾹 질렀더니 저쪽에 푹 나오는 것처럼 이 명성황후 쪽에 관련되는 비리가 또 만만치 않게 이제 있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혈안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명성황후는 이제 어렸을 때 고종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던 거는 아시는 거고, 이 이모군란은 이제 고종 19년 때, 그러니까 발단은 그거죠. 우리의 이제 군대가 무의영 장어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존의 군대가 있었는데, 명성황후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외국의 어떤 신문물을 받아들인 어떤 형태의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거를 차별을 할 거면 아예 전체를 개편을 하던가 요거를 놔두고 좀 더 신분도 좀 낮고, 그러니까 높고 이런 어떤 그 차별화된 군대를 만들면서 모든 혜택을 여기에만 주는 거가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여기도 다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어쩌면 공무원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군대 이제 군인 가족쯤 될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쪽은 대접을 잘해주고 여기는 13개월 동안은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 달치를 주는데 그 쌀로 주는 거죠. 쌀도 굉장히 질이 떨어진 거에다가 또 양을 속이기 위해서 속에 어떤 그 흙 같은 게 좀 들어있다고 하고, 요런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질량을 그만큼 주지 않아서 이걸 따지는 과정에서 이걸 담당했던 게 민겸호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인이 야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거 나온 것만이도 어딘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항상 그렇죠. 민중이라고 하는 게 어느 선까지는 참는 거죠. 사실 여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민겸호가 오바를 하는 거죠. 그 폭동 그 주동했거나 그런 놈을 이제 가두라고 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저작거리에서 뭐 죽인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풍문도 돌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또 말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항의하다가 저놈들도 똑같은 놈이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커지고 이제 죽인다는 것들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지금 우리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건데 하면서 이제 그 동안에 뭉쳤던 것이 이제 폭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 민씨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는 결국은 지시한 것도 명성황후고, 그렇게 해서 일단 대장부터 죽여야 된다. 명성황후가 상당히 민심이 지금 잃은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유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으러 이제 창덕궁을 갔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명성황후가 거의 이제 그 창덕궁에 있었는데 그 잡혀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대원군과 대원군 부인도 민씨인데 그분은 상당히 그때 신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 세력들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런 차별화된 거를 싫어했고 그런 쪽에 대원군이 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은 신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민씨 부인이 창덕궁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타고 있는 가마에 명성황후가 타고 피신했다. 이제 그런 설이 하나 있고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설이 여기 나오는 홍계훈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병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러 들어갔는데 누가 명성황후인지 모르죠. 왕비를 봤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성황후는 이제 궁녀복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느낌으로 가서 이제 뺨을 때리고 이제 막 하면서 너 왜 집에 있으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험한 꼴 당하냐 이제 자기 동생인 걸로 이제 이렇게 감히 왕비를 손대거나 뭐 옆에 갈 수도 없는 건데 과감히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료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 동생 가지고 그러나 보다 하고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홍계훈이 업고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성황후의 이제 그 본가가 있는 이제 장호원 여주 쪽이 이제 본가가 있으니까 지금도 생가가 거기 있죠. 그래서 장호원으로 이제 명성황후를 데리고 갔는데 51일 동안 이제 그렇게 잠적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종도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는 이제 고종이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좀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원군이 와서 1번으로 한 게 이제 그 명성황후를 빨리 찾아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흔적도 없고 하니까는 죽었다고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하고 빈소를 저기 아까 여기 창덕궁에 여기에서 차려요. 여기에다가 죽었다고 이제 영안실까지 마련해놓고 시신은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은 명성황후는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오반데 명성황후가 이제 청나라에 그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제 우리 쪽에 좀 지원을 해달라. 이게 이제 외세에 또 개입이 돼가지고 쟤네들 들어오네. 그러니까 일본도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쟁터가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서 와가지고는 어떤 그 회의한다고 이제 대원군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려요. 그렇게 하니까는 흥선대원군이 2달도 안 돼가지고 중국 텐진에 이제 납치돼 가죠. 근데 고종은 흥선대원군이 올 때까지 걔네가 그냥 둘 때까지 달라는 소리도 않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구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이제 이 정도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완전히 벌어진 거죠. 장례식 때도 안 가고 이럴 정도니까. 근데 이제 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들어올 때도 안 가려고 했는데 고종이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본체만, 그러니까 온 그 고종 자기 자식인데 본체 만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두 번째 그 소실인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이 막 내리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통곡을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반응을 하고 내렸다고 하니까 배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정사를 지금 상당히 알 수 있을 거고 이때 당시에 이제 요렇게 피난 가는 과정에 명성황후는 32살이었는데 이 젊은 그 무사는 몇 살인지는 나오잖아요, 역사에. 그래서 젊은 무사죠. 아무튼 우리 그 군대 갔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명이 51일 동안에 뭘 했을까?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 로맨스를 소재로 그 막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뒤로 좀 하고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여기서 사망 발표도 되고 이 집에서는 철종 부인, 그다음에 고종, 그러니까 명성황후 빈전역도 됐고 익종, 그러니까 저기 순조의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영안실로 이제 사용됐던 그곳이 위에서 보면 요 창경궁을 들어갔을 때 나와서
요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이게 다 없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맥락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가시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았던 건물 중에 요 속에 요 건물이었었는데 이런 건물이 지금 좀 자세히 보면 요 건물이고 상당히 많은 이렇게 격이 갖추어져 있던 건물인데 지금 가면은 이렇게 딸랑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잘 새기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요거는 이 친구가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난 가는 행렬. 근데 상당히 그 로맨틱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좀 오바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진동을 되나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서로 간에 어떤 남다른 감정이 여기는 32살이고 이 친구도 젊었을 테니까 아팠으면 보통 때 같으면 의원도 손에 진맥할 때도 실을 묶어서 이렇게 할 정도라고 했는데 자기가 업고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감정이 달랐을 텐데 근데 요 관계는 이제 이때는 이때 도와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진급되는 게 아니죠.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출전시키고 이 주위에는 굉장히 A급 병사들을 포진시켜서 공을 세우게 하고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이 호위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그런데 이 사람이 경복궁 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마지막 살해당할 때 13년 후에 이 사람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를 구출하는 시기에 한번 나왔다가 죽는 시점에 그걸로 막는 과정에 죽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상당히 충실한 어떤 명성황후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단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얼굴이 알려진 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실체가 뭔지 이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캄캄한데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명이 채 가시지도 않은 1895년 12월의 어느 새벽 경복궁 관람로 일본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상공들은 모두 긴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날이 을미사변의 정점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명성황후 시해네요. 국모가 누구냐? 여기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러느냐?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날 일본 자객에게 조선의 국모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난자시에 된 시신을 자객이 증거인멸을 위해 불태워버림으로써 교내 관계 명성황후는 한줌의 채로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공탄의 100여 년 역사 속에 감춰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사진 한 장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명성황후 사진은 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명성황후는 오랫동안 일본과 친일파에 심한 왜곡을 거치면서 시아버지와 권력 싸움을 한 악녀로 오인되어 왔다. 때문에 후궁을 칭할 때나 쓰는 민비라는 호칭으로 황비는 알려져 왔는데 시의 100여 년이 지난 1997년 이 땅에선 또다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바로 우리의 국사 교과서에서 황후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아주 오랫동안 실려있던 명성황후의 사진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명성황후의 모습은 궁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어요. 이후 명성황후의 사진 대신 시의 현장인 오코르로 대체되었고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제7차 개정판 국사 교과서에는 오코르의 사진마저 사라졌다. 이후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몇 장의 사진, 과연 어느 것이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일까? 30년 동안 명성황후에 대해 연구해온 신국주 교수는 사진 속 인물은 절대 명성황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진의 주인공이 왕족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복장할 것 같다. 각종 고문서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왕족은 흉배 속에 용이나 봉황문양을 수놓아 그 신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듯 명성황후 시해 후 황비 자리를 이어받은 엄비의 사진엔 황후의 흉배가 또렷이 나타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명성황후의 옷에는 없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사진 속 황후의 복장은 오히려 상궁 중 가장 지위가 높다는 지밀상궁의 옷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러네요, 느낌이. 그렇다면 사진의 주인공은 명성황후가 아닌 궁녀란 말인가? 당시 명성황후의 가장 가까이에서 어이로 일하며 황비를 접할 수 있었던 언더우드 부인이 1905년 자신이 저술한 도미 톰리스라는 책에 논란의 사진을 황후가 아닌 정장을 한 숙녀로 표기했고 1906년 고종의 정치 고문이었던 얼버트 박사 역시 그에 져서 대한민국 멸망사에 이 사진을 명성황후가 아닌 어느 궁녀로 싣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여인은 어찌하여 궁녀가 아닌 명성황후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 연구학자 신국주 교수는 바로 이것이 일본의 또 다른 흉기였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객들 중 한 사람이자 당시의 한성신문 편집장이었던 고바야가와 히데오가 훗날 황후를 시해한 이야기를 수기 형식으로 펴냈는데 바로 그 책에 궁녀의 사진을 명성황후라고 속여서 실었다는 것이다. 신국주 교수는 그렇게 고바야가와 히데오가 사진을 조작한 것은 바로 명성황후를 모욕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며 고바야가와 히데오가 책을 내기 훨씬 이전에 출판되었던 일본의 책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 책에는 문제의 사진이 황비가 아닌 궁녀로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진 속 여인이 명성황후가 아닌 궁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욱 개탄할 것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이 조선 궁정의 내부를 이용했다는 왜곡된 역사와 함께 여전히 이 문제의 사진을 싣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사진이 정말 가짜라면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 속 배경이 된 검은 천과 천의 구김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왕일가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인이 명성황후라면 궁녀의 옷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문제의 사진 속 궁녀 차림의 여인이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고종 황제의 서재 지복제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즉 한낱 궁녀가 고종의 서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사진 속 여인이 명성황후이기 때문에 궁녀의 복장이긴 하지만 지복제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2001년 이 주장과 관련된 사진 한 장이 발견됐다. 일본의 고세에서 발견된 조선의 어린 기생사진이 바로 그것. 이 사진에서 주목할 것은 고종의 서재로 추측했던 명성황후로 알려진 사진 속 배경과 어린 기생이 찍은 사진 속 배경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릴 만한 핵심 내용으로 만약 명성황후가 궁녀복을 입고 고종의 서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해도 기생이 황제의 서재에서
그것도 황후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사진 속 배경이 고종의 서재가 아니라는 것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진 모두가 명성 황후가 아닐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렇게 사진 논란은 일본의 조작설에 무게감을 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명성 황후의 사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후 독립정신에 실린 왕비 측정 사진이 유력한 명성 황후의 사진으로 등장하여 또다시 논란을 이어갔다. 하지만 1920년대 역사학자 문일평 선생이 살아있었던 황후의 상궁들을 찾아가 일일이 확인했고, 이 사진 역시 명성 황후가 아닌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디에서도 명성 황후의 실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각에서 명성 황후의 사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명성 황후의 사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학자 문일평 선생의 저서를 보면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기 전 궁안에서 사진을 찍었으며, 황후가 시해된 후 고종이 수많은 현상금을 걸고 사진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해 몹시 애석해했다는 대목이 있어. 명성 황후가 사진을 찍었음은 물론 아내를 비명에 보내고 못내 그리워했던 고종의 심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일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명성 황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불태움으로써 지금껏 우리 민족의 뿌리를, 황비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꿋꿋했던 조선 최초의 황비 명성 황후. 외세의 침입에 얼룩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삶과 업적, 죽음에 얽힌 왜곡을 바로잡았을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명성 황후의 얼굴을 되찾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이제 명성 황후 사진은 인정받는 사진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장충단 말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홍계운이라는 사람이 그 이모군란 때 그 맞서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때 이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명 더 있던 충신이 이경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신하들과 이제 어떤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을 장춘단이라고 하는 어떤 사당에 이제 충신을 기리는 그런 사당을 모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는데, 항상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요. 뭐냐면 이모군란 때 그 영의정, 그러니까 이채응은 이하응,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형인데, 이 사람은 명성황후 편에 있어가지고 죽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판서 민겸호, 민창식,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도 이 조씨, 풍양조씨 쪽, 그 다음에 민태호, 민영직, 뭐 이런 식으로 민씨 내지는 조씨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단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논리는, 물론 그때 싸우다 죽은 사람들도 충신이지만, 많은 그 국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국가의 충신이다. 그러니까 같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종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겠지만, 항상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못마땅하지만 같이 모셔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찌됐든 단서는 어떤 홍계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게 장춘단이 그자의 충성을 장려하는 그러한 사당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모셔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이 사람 방문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춘단을 방문사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 사당으로 둔갑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1909년 지난번에 10월 26일 그 79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날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일본에서 열받아가지고 장춘단을 1차적으로 없애고 장춘단 공원으로 격화를 시켜서 이제 놀이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때 그 1920년에 이토 히로부미 그 사당을 만든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파괴를 시키죠. 그래서 현재는 요 순종이 썼다라고 하는 장춘단이라고 하는 요 비만 그 동국대학교 그 앞쪽에 보면 지금 그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방문사 질 때는 1930년에 이제 어떤 기념 사업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친일파인 박영효라든가 박영효는 철종의 그 사이죠. 그러니까 또 윤덕영은 또 그 순정요왕후의 그 작은 아버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왕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해서 착공한 지 2년 만에 딱 23주년 때 1932년 10월 26일 그날 이제 준공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 준공하는 과정 속에 방문사의 문, 경춘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희궁의 문을 뜯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든 거. 요게 이제 장춘단이죠.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신라호텔이 있는 거죠. 이 옆에 신라호텔이 있고 이 옆에 이 유사한 건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연회장 및 부잣집들이 와서 결혼하는 장소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경희궁 부공공사 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다시 가져다 놓고 이제 하나를 만들어 준 거죠. 국가에서. 요 지금 그 신라호텔 앞에 있는 거는 요렇게. 여기 보면은 경춘문이에요. 이게 왜 경춘문이냐면 이등방문의 호가 춘무예요. 여기에서 춘을 따가지고 요 동산도 춘무산이라고 하고 경춘문 이렇게 경사경자에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게 원본 요게 지금 현재 그 경희궁 앞에 다시 입원되어 있다. 상당히 슬픈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황궁우라고 해서 고종이 황제로 칭하면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필요했던 돌로 된 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각을 만들어서 넣어놨었는데 요 정각을 뜯어다가 이등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이 앞에 여기에 보면은 돌로 만든 요 황궁우는 하늘에 제사 지낸 신주들이 이렇게 쭉 있죠. 요 시청 앞에 가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 조선호텔 앞에. 이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노천에다 놔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각을 만들어서 놔뒀던 건데 여기 옆에 이 건물 속에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수치스러운 거니까 이걸 없애자고 하면서 이제 시찰하던 그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요 건물 이 건물을 가져다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좀 시청 옆에 있는 그거는 그 석고라고 하는 그 돌 북이 그대로 그냥 노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그 사당 선원전은 사당이라고 했고 모든 궁궐에는 선원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는 그 궁궐에 그 거주하고 있는 왕이 수시로 어떤 조상의 그 차례를 지내는 그런 걸로 사용됐다고 했죠. 이 건물을 뜯어다가 이 건물은 뭐냐면 이 창덕궁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 있어요. 이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선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뜯어다가 요 선원전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진 이제 조상의 그러니까 종묘에는 위패를 모시지만 여기에는 그 왕의 그 사진을 이렇게 모셔서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어진을 모셔놓고 용상이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을 뜯어다가 여기 그 이토 히로부미 사당 옆에 그 식당이 있고 그 옆에 창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치스럽게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요 건데요. 그렇게 하고 광화문을 뜯어다가 그 돌을 그 방문사 그러니까 요거 현재 있는 광화문은 아예 그 문화재적 가치로는 그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불렀다고 해도 걔는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그러니까 문화재는 아니다. 왜냐면 요
많은 진본 요 돌을 가져다가 요 사당 이 돌로 다 써버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내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는 과정이 겪어졌던 게 이제 장춘단에 얽힌 그런 사연들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연을 이제 보고 여기서 눈을 좀 돌려보면 이 경춘전이라고 있어요. 이거 역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정각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어떤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있었고 여기 각각들은 다 왕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격이 높았던 건데 딸랑딸랑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어떤 기능이 좀 애매하지요. 이 경춘전은 이제 해경궁 홍씨가 여기에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세자를 놨을 때 사도세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그 까만 그 용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창경궁은 여기 보시더라도 그 창경궁 내에 있는 정각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소해왕후, 그러니까 인수빈 승하, 인열왕후 승하, 명성왕후 승하, 장렬왕후, 인현왕후, 장혜빈 모든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격이 높은 사람은 다 여자들이죠. 여기도 보시면 다 이제 그 탄생은 이제 경종, 사도세자, 정조 뭐 이렇게 좀 이 정조를 중심으로 한 그 한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태어나기도 해요. 그때 이제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관련된 묻혀 있는 걸 보시면 여기 정릉, 우리 선릉에 가면 그 지하철 선릉역에 가시면 요 바로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성종의 능이죠. 아까 그 인수대비 있고 한 성종의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중종. 사실은 여기에서 그 연산군이 이제 어머니의 지석을 보면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 지석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행적을 적어놓게 되는데 거기에 마침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도 윤 씨고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있었던 그분도 윤 씨였는데 그 행장에 보면 부인 윤 씨라고 하면서 나온 게 자꾸 잘 안 맞아요. 자기 있는 현재 엄마랑 그 윤 씨가. 그러니까 이제 네이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마지못해 이 일은 발설하지 말게끔 성종이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때 알고 나서 이제 연산군이 그날 식사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있고 여기에는 그 조선의 악녀로 이름 높았던 문정왕후가 여기에 묻히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악랄하니까 그 신하들이 풍수적 얘기를 이제 어떤 이 속에 이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안 모시고 태릉에다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셋째 부인인데 자기가 중종하고 셋째 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이 죽어서 같이 묻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부인이 지금 헌인릉에 있었는데 안기부 바로 뒤에 있었던 지금도 그 얼마 전에도 그 터에 대해서 TV에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부인을 그 전에 서삼릉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첫째 부인이 있으니까 중종이 돌아가시고 그쪽에 묻혔었는데 그 부인을 그러니까 둘이 묻혀 있었는데 중종을 또 이렇게 이장을 이쪽으로 해요. 그렇게 하고는 잘 붙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 옆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아무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순창원 그러니까 그 순회세자 명종의 이제 그 장남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실 사람이 다 끊어져서 선조가 즉위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는 아까 이제 장희빈, 인현왕후 그런 거 관련되어 있던 숙종이 묻혀 있는 서운흥이죠. 여기 보면 첫째 부인은 다른 쪽에 있고 둘째 부인하고 여기 묻혀 있고 여기가 셋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다른 사진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인현왕후 먼저 죽었을 때 내가 그 옆에 묻힐 거니까 그 옆에 비워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사례고요. 이렇게 민묘로 되어 있는 게 서운흥에 가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장희빈,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격화가 되고 나니까 이런 왕릉에서 이런 민묘, 일반 사람의 묘로 격화된 거를 거기 가시면 상당히 그런 쓸쓸함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 영조하고 이렇게 이건 장희빈의 아들이죠. 그 경종능인데 여기는 너무 혈에 기가 세다고 그래서 남은 그러니까 혈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묻혀 있는데 이 산에서 오는 생기가 너무 세다고 해서 그 남은 여기에다가 그 역이라고 하죠. 남은 기운 거기에 이제 왕비를 모시게 되는 이런 식으로 모셔지는 게 세종대왕 그 옆에 보면은 효종릉에 그런 게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오는 기가 셀 때는 상하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는 그 유명한 이제 사도세자에 있는 그 윤건능 저기 화성에 가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버지를 모셔놓고 그 옆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정조의 릉 이렇게 있고 요거는 순조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창경궁과 관련된 분들만 지금 여기 좀 몇 컷 넣어본 건데 앞에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참 느낌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가 세종대왕이 묻혀 있다가 안 좋다고 그래서 여주로 이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순조가 인능, 그러니까 헌인능 그러잖아요. 헌능은 바로 옆에 태종능이고 얘가 인능, 순조의 능이에요. 그 가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이 느낌이 좀 고즈넉하니 좋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창경궁과 이제 관련된 분들의 묘를 한번 일단 능을 봤고요. 이 경춘전에서 이제 승하하신 분만 정리해 보면 세조 부인 그 소혜왕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대위 있죠. 이분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그 성종이 이제 왕이 돼서 대접을 그렇게 받았다가 연산군이 자꾸 자기 친엄마를 왕비로 이렇게 좀 추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인수대비는 자꾸 그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더러운 피 뭐 해가면서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연산군을 그렇게 자꾸 구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감정도 안 좋은데 연산군이 그래서 실에 보면 그 티격태격하다 머리로 받아가지고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오죠. 돌아가시는 과정은 상당히 슬픈데 여기에서 이제 인현왕후가 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조, 그러니까 저기 사도세자 비, 그러니까 해경공홍씨도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당히 이 집은 슬픈 사람들이 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태어난 거는 정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저기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이 정조 태어났을 때 기뻐했다고 하는 그거고, 이제 헌종은 이제 순조의 이제 손자가 되죠.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경춘전이에요. 근데 가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부획되어 있는 번듯한 건물들이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가시면 이게 아주 애매해져요. 이게 뭐 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고 뭐 어떻다는 건지 이런 규명이 좀 애매하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그 창경궁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여기죠. 통명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일대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희빈이 이제 계속 거주했었던 거고 여기에서 사약을 맞고 이제 죽는 거죠. 여기에서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물은 이런 식으로 그 월대라고 해서 큰 그 이렇게 위로 높아져 있는 이 단으로 되어 있는 요게 있어요. 그 요거 어디나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옆에 이제 요 연못도 있고 한 거가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보시고 창덕궁으로 갈 때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여기가 매표소예요. 여기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창덕궁표를 따로 사서 그냥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인데 요 사진은 그냥 딱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두 명이죠. 한 명이 그 장희빈인데 그냥 안 봐도 이 사람인 착하게 보이는 거고 이건 좀 도발적으로 보이고 또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아예 만든 거가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저기 영화에서 그렇게 한번 탁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미지 속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순진하고 그런 거고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이제 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그걸 털어내려고 해도 그게 한번 박힌 인상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 인현왕후도 만만찮은 8살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뭐 회초리로 때리고 상당히 이제 둘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간에서 숙종이 그거를 본인의 의지야 어떻든 간에 많은 행적들이 보면 그거를 이용을 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량하고 그게 원죄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요즘 더 이제 많아지는 추세인데 여기 보시면 요 서원흥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주차를 주차를 여기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아무튼 여기인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그 숙종릉이에요. 여기 보면 둘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부인이 여기 익릉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빈묘 여기는 잘 보이지도 않게 점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그 장희빈묘예요. 그러니까 요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공위성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 왕릉은 그러는데 이렇게 점으로 보일 정도로 장희빈은 완전히 이제 그 왕릉이 아닌 거죠. 여기 이제 장희빈은 어떻게 이제 죽게 되냐면, 폐위됐다가,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왕비로 됐는데 다시 인현왕후가 올라왔을 때, 장희빈이 폐위만 된 거지, 이렇게 뭐 죄인으로서 죽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파가지고 요날, 그러니까 1701년의 9월 16일 날 인현왕후가 죽게 되니까 바로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누가 어부질을 했냐면 둘이 태격태격하고 막 싸우면서 둘이 상처를 입고 싹 죽는 그 과정에 숙빈채 씨가 완전히 저기를 보물을 주순 거죠. 자기가 인현왕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영화 보면은 후궁들이 왕이 가는 루트 잘 알아놨다가 그 어느 날 가면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뭐 예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있지만 여기서도 좀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건데 숙종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밤에 이렇게 그 불 켜놓고 뭐 이렇게 그 애를 올리는 어떤 그런 거를 보고 뭔가 봤더니 그 숙빈채 씨가 인현왕후 저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리는 거를 보면서 넌 누구니 해가면서 보니까 뭐 누구니 할 것도 없죠. 벌써 자기도 몸 섞어 갖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착한 애도 있구나 해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해서 이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일러 바치고 어떤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보니까 참 착하고 얘는 그 숙빈채 씨는 그러면서 얘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해서 여기 오빠도 바로 제주도에 있었는데 다 죽이고 완전히 그 숙종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즉위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정치도 참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살벌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 여기서도 그러니까 남을 죄를 주는 방식이 죄를 주고 유배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게 참 많아서 그래서 이제 다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모든 것이 일단락을 죽임으로 해서 다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죄는 이제 장희빈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내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통명전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제가 넣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반 사가나 아니면 궁궐 같은 데 보면은
가장 그 왕비라든가 높은 분이 있는 거는 경사진 곳에 집이 있게 되는데 가장 끝자락에 높은 분이 있어요. 그 높은 분은 여자들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있으면서 자연에 맞닿아 있는데 경사되어 있으니까 이 뒷부분을 화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독특하게 우리만의 감각으로 가꾸어 놓은 그 조경 양식을 화계, 꽃 화자에다 계단, 그 계자에서 꽃계단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태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이 외부를 이렇게 관상하게끔, 그 다음에 대조전, 창덕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덕궁의 낙선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뒷후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발달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 뒷부분이 요랬고, 뭐 이 뒤에다가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묻었다가 발견됐다는 등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장희빈 관련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이제 창경궁 가시면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건물이 불타고 없었던 상태고 다시 복원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우물도 있고 여기에 보면 물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그대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지금 굉장히 그 성종 때 만든 건데 이 우물 있죠. 이거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까지 세밀하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동궐도에 대해서는 창덕궁 할 때 보셨지만 2.7m에다가 5.7m 하니까 엄청나게 이 벽보다도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던 건물인데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성종 가족과 이 창경궁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성종한테는 이제 패비윤 씨가 있고 정현왕후가 있었는데, 여기 패비윤 씨는 이제 그 연산군을 낳은 상태에서 4살 때 이제 패비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요 연산군 부인도 같이 이제 패비가 된 거고, 요 사이에서 난 중종이 단경왕후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종을 낳고 또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두 번째 결혼한 이제 인종은 이제 요 장경왕후네요. 여기는 요 신씨하고 같은 고모 조카 사이예요. 이 사람은 요렇게 둘은 같이 다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중종반정했을 때 신하들이 이 사람네 식구를 다 죽였는데 이 사람을 왕비로 놔두면 자기네들이 보복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폐비를 시키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인왕산의 치마바위 뭐 그런 전설 나온 게 이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한번 이 치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달라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 난 게 인종인데, 인종은 이 사람이 낳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되는데, 이때 낳을 때 관여했던 사람이 대장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금을 벌을 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종은 이 죽은 거는 죄를 진 거에 해당되지만 또 이 낳을 때 인종을 낳을 때 또 공을 세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게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연을 맺은 왕비가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가 이제 자기 아들 명종을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고 순회세자, 여기서 이제 장남을 하나 낳는데, 장남이 순회세자가 13세에 그냥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이 명종한테는 그 자손이 없으니까 여기서 대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후궁 중에서 창빈한 씨가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이 또 아들을 좀 몇 명 낳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 번째 아들이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에 있어서 직계 아들이 왕이 아니고 방계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내려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원군이라는 이제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창빈한 씨의 묘가 진짜 좋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의 티오가 아닌데 자기의 자손이 이제 왕이 됐을까 해서 나온 게 지금 국립묘지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묘 바로 위에 있는 게 창빈한 씨 묘거든요. 그래서 창빈한 씨 묘가 그래서 이 풍수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는 이제 그 묘로 되어 있어요. 그 한쪽으로 나온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옆에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밑에 이렇게 있죠.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그런데 이 순회세자가 좀 기구해요. 이 사람도 환경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거기에. 그런데 나머지는 좀 빼고 이 부인이 순회세자가 13세에 죽었는데 이 공예빈도 죽게 되는데 언제 죽냐면 임진의 날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죽어요. 근데 왕은 5개월장이지만 그 세자비는 이제 3개월장이거든요. 세자비는. 그러니까 지금 1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는 빈소가 이 통명전, 아까 아까 그 건물에서 영안실이 마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 선조는 4월 30일 날 벌써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갔죠. 근데 피난 가다가 들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 시신이.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신하를 시켜서 거기 우리가 지금 잠시 피난 갔다가 와서 어떻게 잘 다시 모실 테니까 어디에다 좀 좋은 데다 감회장을 좀 시켜놔라 했는데 감회장을 시켰는데 이때 이걸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임진왜란한테. 그러니까는 1년 후에 선조가 왔을 때 보니까는 이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당사자들도 다 죽어가지고 그 일대를 아무리 조사해도 이제 못 찾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세자 요 묘가 아까 그 순창원이라고 해서 그 서원흥에 지금 모셔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더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시신이 없는 채로 명성황후도 시신이 없는 채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신이 없는 채로 남편 옆에 합장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때는 밑에서 쳐들어온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인조 때 이제 33년 후죠. 병자호란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서 온 오랑캐들이 길목에 있으니까 그걸 또 파헤쳐 가지고 다 없애버린 바람에 남편이랑 부인이랑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게 애매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재수가 좀 없으려고 하니까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이 순창원에 도굴 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놈이 이걸 그 뒤쪽을 파고 그 속에 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팠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관리인이 이제 어느 날 그게 팔 때는 몰랐었고 검사하다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숯도 있고 그 안에 회각 처리를 해놔가지고 우리 옛날 국사 시간에 그 남영군묘 이렇게 파다가 그 실패한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실패한 이유가 회각 처리로 해가지고 그 회각은 이렇게 아무리 부숴도 시멘트보다 강도가 세가지고 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천주교 그 일당하고 해서 이게 실패하고 이제 도망갔죠. 그 다음 날. 그래서 대원군이 열받아가지고 천주교 박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한 거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걸 파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날을 새면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망간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 순창원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건물 여기인데 지금 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머리가 좀 좋아야지 이 속에 보면 없는 엉뚱한 거를 뒤진 거죠.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얘만 이랬겠냐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왕릉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했는데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게 요건데
다들 좀 신세가 안 좋은 사람들만 얘네들이 골랐는데 이게 광해군 엄마를 고른 거죠. 이게 지금 그 정수나무 사릉, 그러니까 남양주에 가면 그 정수나무 부인 릉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그 저기 광해군의 엄마의 성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것도 보니까 파고 들어가다가 실패를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회각 처리가 돼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광해군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이제 죽었지만 나를 그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나를 엄마 있는 곳으로 좀 묻어달라 이거를 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쪽에 이렇게 상당히 좀 짠한데 여기에 이제 남양주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도굴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쪽 가면은 그 저기 도난 방지기에 이렇게 가면 뭐가 이렇게 사진 그 카메라가 착착착착 하면서 따라다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왕릉 관리 사무소에 보면은 각 한 저기마다 이 그 모니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벽이 다 모니터인데 각 능들이 누군가 딱 가면은 계속 이벤트 발생했다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착각착각 돌다가 그 어느 이상 나쁜 짓을 좀 그 도를 넘다 하면 그 위에 경광등이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아주 함부로 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묘가 이제 광해군 묘인데 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일반 조상 묘 갔을 때도 그 아까 사도세자나 이렇게 좋은 쪽 가면은 그 상석이나 이것도 깨끗하고 봉분도 이끼도 없고 참 튼튼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탔다라고 얘기하죠. 까맣게 이렇게 타는 여기 지금 씻어내고 막 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공들여서 뭘 해놔도 바로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습기도 있고 이 자리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는 엄마묘 그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부인이 살았을 때 순애세 그러니까 왕실에서 보면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손도 없이 죽었다더라 하고 끝나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부인도 집에서 애를 못 낳는데 왕비가 그 애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이 퍼지지 못한다는 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일인 거죠. 왜냐하면 명종의 그 순애세자인데 자기 이제 그 어려서 죽었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어디에다 기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술하거나 아니면 불교에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산 대천에 기도발 좀 세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많은 그 곡물도 바치고 기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봉암 문경에 있는 봉암사의 바위도 이렇게 불뚝불뚝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난 이제 이쪽이 또 기도발이 있다라는 이제 유명한 절인데 여기에서 2012년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목조 좌상이 있는데 항상 보면 불교에서는 보물들이 어디에서 풀쑥풀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석탑 발견되거나 황룡사 같은 경우도 우연치 않게 그 어떤 바위를 드러내서 그 속에서 엄청난 보물이 이렇게 나왔죠. 그냥 일반 보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이 그 속에 저기 저 뭐죠 탑에 이제 유물들이 이렇게 집어넣은 갑자기 그거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불상에서는 요 속을 뚫어가지고 복장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이렇게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글들도 있는데 세조가 그 즉위하던 시절에는 저기 상원사 월정사 옆에 있는 거기를 많이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건데 거기도 요 불상 수리하다가 속에서 세조가 입었던 옷들이 나온 거잖아요. 막 고름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세조가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고 하죠. 등창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상 속에다도 넣고 해서 염원을 하고 좀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여기에서도 역시 요거 이제 그 보물로 지정되는 그 시점에 이제 수리를 하다가 이 속에서 이제 그 저희가 나왔어요. 요 천 조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그 아까 그 순회세자 그 부인이 여기 보면은 뭐 공덕 복원 주상전하 성수 무강 그러니까 주상전하도 오래 사시고 왕비전하 수무강 오래 사시고 그러면서 자기네 그 이렇게 그 오랫동안 자기네는 천추 뭐 이렇게 그 나오고 뭐 비구니 박씨 이렇게 윤씨 써져 있듯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빕니다. 우리 좀 애도 좀 낳게 해주고 뭐 이런 염원하는 그런 게 이렇게 들어있던 것이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일반 소시민적인 그런 것들을 절절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온 것들이 좀 짠한데 이 부부가 둘 다 이제 일찍 죽게 됐었고요. 자, 요거는 아까 그림 보시면서 여기에 요것도 나와 있었지만 요 물 나오는 거 있죠. 요것도 여기에 보면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게 성종 때 만든 건데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요거를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창경궁이 좀 수기가 많아요. 습기도 많고 그래서 창덕궁 쪽이 좀 양명하고 풍수적으로 좋은 땅인데 여기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넓혀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터가 이쪽은 좀 척파관이 안 좋은 것 같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흉사들도 많이 겹치고 지금까지 보셨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물이 너무 넘치고 하니까 이거를 구리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했어요. 성종 때. 근데 신하들이 이제 왜 왕실에서 이렇게 낭비를 하냐, 백성들도 있고 한데 하니까 일반 좀 성질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야 이거 관 하나 만든 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그거를 뭐 이렇게 내치고 그냥 그대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 뭐 요거 정도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 돌로 그냥 바꾼 이런 걸 보면서 그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일상 속에서도 그런 어떤 대처 방법이 좀 달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요게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물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그대로 아까 그 그림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디테일해요, 그 그림이. 여기 보면 이제 성종 때 이렇게 구리 수통을 설치했던 거를 이제 성종 16년에 돌로 다시 대처하는 그게 지금 요기와 관련된 겁니다. 아무튼 요런 사연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게 그래서 이 옆에도 그렇고 이제 여기보단 한 채급 낮지만 양화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많은 이제 대비나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여자 어른들. 그러니까 이 창경은 철저하게 여인의 공간 궁궐이라고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철인왕후, 철종비 또 여기서 승하하시고. 그리고 이 일대 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조감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큰 뷰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딸랑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가. 근데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건물에서 사도세자가 태어나고 순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아들은 아까 경춘전에서 태어나고 순조 아들은 경춘전에서 태어나요. 이건 뭐냐면 뻔듯한 왕의 그 자식들 정실 부인에서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뻔듯한 건물에서 나는데 사도세자가 날 때는 영조의 후궁한테 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순조도 역시 정조의 후궁한테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뻔듯한 건물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정부인은 뻔듯한 건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신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건물, 그러니까 보면은
좀 격도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한 건물이 쭉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 곳에 뭐 한 건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영춘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자경전이라고 해서 정조가 이게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서울대학교가 바로 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앞 그 병원에 아버지 사당, 지금 그거 보건공사가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그 경모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모셔놓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제 28살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그 계속 이제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쪽을 보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시라고 이 높은 곳에다가 엄청 큰 정각을 지어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위에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박물관을, 그걸 부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관, 박물관을 지어서 이렇게 1983년도까지 이게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 부숴버리고 지금은 빈터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양화당 옆에 있고 지금 딱 그 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렇게 하고 조선의 명소니까 요 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편엽서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걸 자랑했던 건물이죠. 요 위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빈터로 남아있고, 그 옆에 보면 성종의 태실.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태실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번듯한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다들 있었던 건데, 하나를 가져다가 놓고 그냥 그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창경궁 자체를 창경원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그냥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놓은 거죠. 이 속에는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건데, 이 속에 태가 있었던 거였고요. 이 태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요것만 좀 보시면, 여기는 서삼릉이에요. 이 일대가 100만 평이 넘게 엄청난 숲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던 건데, 박정희 정권 때 이거를 다 지금 골프장, 그 다음에 여기 목마, 종마장이랑 이런 걸로 다 지금 해가지고, 왜 서삼릉이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능이 3개 있다라는 건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일대는 다 지금 목장, 모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 이번에 그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서 다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일부는 지금 진작에부터 이거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얘기도 다 됐으나, 이게 다 돈과 관련되는 그런 거잖아요. 수협하고 관련돼 있고 또 그 마사회하고 관련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다만 하고 안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지금 파헤쳐가지고 이게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훼손시키는 건 쉽지만,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넘어간 게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이쪽은 돈 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태실을 전국에 있는 그 의미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왕실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파헤쳐버리고 거기에서 유물들은 지네들이 가져가고, 여기다 비석만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태실을 모아놓고 자기네들이 명목상 관리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왕자나 왕녀 묘들을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가져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막 만들어 놓는 거죠. 후궁묘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임으로 가져다 놓고, 여기 지금 채우던 중에 지금 이제 망해버린 건데, 여기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희대 그 한의대 쪽에 그쪽이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 한의학병원, 그 의대병원 거기에 저기 연산군 엄마 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능이었죠. 연산군이 어머니를 굉장히 높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들어다가
그쪽이 병원 공사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능을 그냥 가져다가 이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딸랑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서삼릉에 가시면 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씁쓸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가 아까 중종의 첫째 부인이고, 중종이 여기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드러내서 선릉 옆에 거기다 가져다 놓고 문정왕후 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중종의 요 부부의 자식인 인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능이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일대는 다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보기에도 그렇게 좀 아름답지 않은 상태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나머지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제가, 요 창경궁의 앵모습만 요것만 봐서 그냥 창경궁은 일단락 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왕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매장 문화를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종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창경궁에도 봄이 찾아왔다. 연분홍빛 꽃대고를 이룬 창경궁은 상춘객들이 봄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그러나 창경궁의 봄은 우리가 무작정 즐길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묻어있다. 꽃과 낭만이란 미명하에 흐드러진 벚꽃에 묻혀 500년 조선왕조의 역사는 잊혀져 갔다. 창경궁 후원에 있는 연못 춘당지. 물이 오른 능수버들이 창경궁의 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다. 춘당지 위편, 궁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다. 철골과 유리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인 창경궁 대온실이다. 일제에 의해 세워진 이 온실은 현재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식물이 자라고 있지만, 한때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창경궁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의 혼이 깃든 터 창경궁. 일제는 1908년 봄부터 창경궁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정각 바로 옆에 일본식 건물을 짓는가 하면 명전전 앞마당, 즉 조정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명전전 주변의 정각을 없애고 대신 박물관을 세웠으며, 남쪽 보루각 일대에는 동물원을 세웠다. 창경궁의 훼손은 심각해 60여 채의 정각과 담장이 철거되거나 변형됐고, 기단 초석까지 반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못인 춘당지 역시 파괴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변엔 일본식 건물인 수정궁이 세워졌고, 연못을 더욱 넓게 파서 뱃놀이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식물원 개장식이 열리고, 한일합방 다음에는 그 이름이 창경궁에서
환경원으로 격화되게 이른다. 네, 이렇게 궁궐 여행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게 뒤끝은 그렇게 좋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궁궐 이제 3개를 한번 보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떤 왕실에 있었던 왕실 어떤 왕릉 문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무덤도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